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샤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아차림. 어, 알아차림의 확립, 샤티 파타나가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샤티가 확립이 돼야만 이제 선정을 얻을 수 있고요. 지혜도 이제 분명해지고 이렇습니다. 알아차린다는 이 샤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샤티에서 찰나산매,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암이 생긴다는 것, 이걸 다 합해서 샤티 확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티를 하면 뭐가 좋으냐, 알아차림하면 뭐가 좋으냐, 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꼬여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샤티 훈련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 감정과 생각을 두붙이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결부시키지 않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상대 무슨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거기다가 자기 감정 생각을 덧붙이고 다른 거와 결부시키고 의미 부여해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해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다행인데 부정적인 것이라면은 그 사람과의 사이가 나중에 벌어지게 되고 왼수까지 됩니다. 크게 싸우기까지 하죠. 평생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은 항상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창조력이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바로 이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왜곡과 착각과 환영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마음 자체가 그런 조작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있는 그대로 아는 알아차리는 훈련하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 대신 의식은 성성하게 깨어나고 망상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지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시원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특징은 지나간 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오지 않는 미래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순간만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의식이 현재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림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의식이 이제 여기 전동불이 오듯이 머리가 환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깊어지면 눈을 감거나 뜨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래의 경계가 나타나죠. 동정이려, 몽정이려. 이제 오매 이래 되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의식은 늘 한결같이 깨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죠. 설사 동정이래의 경지만 가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구나. 마음이 이게 안 바뀌는 거 보면 죽음이라는 게 없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이 샤트에서 출발하는 거죠. 화두를 붙드는 것도 생각 염으로 해요. 수미산이나 방아차기라는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견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선사가 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붙들고 놓지 않는 게 바로 염으로 하는 거죠. 샷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 이제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 이런 이러의 경지를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얼만큼 내가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샷한다, 알아차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삼빠자나띠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염처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걸어가면 그런 간 줄 아는 거죠. 걸어가면 그런 간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거는 분명한 알미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은 행하면서 알면서 행한다. 네. 이런 경지는 산 빠져났대요. 이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 다 아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일어나는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걸어가면은 이 발바닥의 감각뿐만 아니라 발바닥이 보여요. 이야기하면 입안이 볼 수도 있어요. 심한이 열려 있는 건 기본이고요. 걸어갈 때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 그 다음에 감정, 생각의 흐름도 마치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듯이 자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면서 행하는 놀라운 경계가 바로 산 빠져났대의 경지. 그래서 이제 대염처경에서 알면서 행한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그것이 한눈에 다 보인다면은 그죠? 만일에 이제 저게 그 복잡한 도로를 건너갈 때 수많은 사람이 속에 걸어갈 때 이리 부딪히 저리 부딪히고 자기가 걸어가는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 또 딴 생각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 빠져나띠 경지는 그렇지 않아요.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굽히고 그 다음에 뭐 손을 들고 놓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다 아는 거 가는 거예요.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다 알면서 행하는 경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어쨌든 이제 감로소를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손으로 몸을 싹 싸움주고 이러면 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있음이라든 없음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고. 발생과 소멸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견해를 배경으로 삼아서 명상하면 그 명상이 아니에요. 단지 과학에서 하듯이 과학에서는 딱 두 가지를 방법을 쓰죠. 직관과 추리를 쓰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하더라도 직관과 추론을 통해서 실험하고 밝혀내듯이 수행도 똑같이 알아차리면한 직관과 분석하는 이 사유 분석하는 추론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진실을 밝혀내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비수관 특히 이제 이파사나는 직관 하나로 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면 직관 하나에 의해서 진실을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면은 이파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잘 구분할 때 일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비롯해 온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건 뭘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알아차리면은 직관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근거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우주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벗어나는 게 없구나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런 거 다 알게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화는 꽉 차 있고 앞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권유를 하기를 이파사나 수행을 권유해서 한 1년을 수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을 수행했는데 일어나고 사라짐만 봤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가 가라앉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염추경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붙드는 게 없어진다. 붙들어서 놓치지 않는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이제 오늘은요 삶 빠져나띠를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삶 바르다 하는 거죠. 바른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명상법이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명상법이 있어요. 이 명상법이 있는데 그 명상이 바른지 바르지 못하는지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잘못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이 특히 정신적인 것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6가지 정도의 잘못된 명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명상을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는요. 멍 때리기. 이 명상이에요. 멍 때리기 명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명상이에요. 저 왜 하면 안 되느냐? 멍하다 하는 것은요, 망각을 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일은 그냥 망각해버려 다 잊어버리자.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마음을 휴식하고 좋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을 휴식하는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저것은 사리 분별하는 지혜를 없애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 멍한 상태는 마치 술 한 잔 마시고 멍한 거 비슷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명상입니다. 만일에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멍 때리기 명상해서 멍한 경지에 갔다 이러면은 아마 적화 통일이 됐거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왜? 위급한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멍한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멍때리 해가지고 멍한 경지에 정말 이르렀다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어떤 일을 처리를 못해요. 생계를 이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누가 돌봐줘야 돼요. 내도록 멍한 상태로 있다면은 마음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멍때리기 명상 하지 마시기를. 의식을 성성하게 깨워야 돼요. 의식은 성성하게 깨우되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의식이 성성하게 깨일수록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대인관계에서 멍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죠. 혹시 수행하다가 멍한 것이 딱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려서 알아차리기만 해도 멍한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성성하게 깨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멍 때리기를 하지 마시라 하는 거. 예. 자, 두 번째 이제 명상은 이제 가겠습니다. 잘못된 명상. 예. 두 번째는 느낌 명상입니다. 자, 느낌 명상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상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명상을 좀 강의를 해달라는 단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예. 명상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명상합니까? 하니까 느끼라 합니다. 느낌 명상. 너무 좋았다는 거죠. 바람 소리를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향기를 느끼고 너무 좋았다 이게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느낌 명상 그런 식으로 하면 첫째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겁니다. 이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좋은 느낌을 계속 추구하면은 이제 해외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 명성지 아름다운 곳 느낌을 찾았어. 예. 그리고 만일에 그 느낌이 쾌락적으로 간다면 더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고위공직자 중에서 감각적 쾌락을 이거 제대로 컨트롤 못 해가지고 고소당하고 난리 난 일은 다 아실 거예요. 감각적 쾌락, 감각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느낌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 느낌이 왜 그러냐? 느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즐거운 느낌, 싫은 느낌, 자,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운 느낌을 계속 추구하면은 여기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면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싫은 느낌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걸 계속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무덤덤한 느낌은 이거는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덤덤한 거는 불분명하거든.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탐진치. 그래서 느낌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즐거운 느낌에선 즐거운 느낌에서 끝나야 되고 괴로운 느낌 괴로움에서 끝나면 좋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을 명상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게 사회 문제까지 생겨요. 저 명상이 아니고 감각적 쾌락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명상이다. 저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염처경에서는 느낌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된다.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무덤덤한 느낌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공통되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명백백하게 보면은 그때서야 좋은 느낌이 집착이 안 생기는 거죠. 붙들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변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오더라도 좋은 느낌이 딱 끝나죠.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이 끝나죠. 무덤덤한 느낌, 무덤덤 느낌에서 끝나지 그 이상 탐진치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얘기를 또 들어보죠. 제가 92년도에 미얀마 수행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93년도인가 한국에서 어느 그사님이 출가를 하셨어요. 단기 출가. 좀 뭐 시간 뭐 한 20여 년 흘렀으니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연세는 50 넘으신 것 같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행은 왜 하게 됐습니까? 궁금해서 물으니까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제 조각을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담배를 아주 맛있게 쫙 이렇게 피우고 있을 때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불을 사정없이 땅에 냉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내가 언제 이 담배를 피웠는지 기억이 없다 이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모른다 하는 거는 내 삶이 죽은 삶 같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담배를 어떻게 불을 붙이고 담배 피웠는지 기억이 없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담배는 맛있는데 이 뭡니까? 조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감각적인 거잖아요. 즐거움 포만감이 왔는데 자기 행위를 자기가 몰랐던 것이죠. 이 산 빠져나뛰기가 안 되는 거죠. 샷티가 안 됐다는. 그래서 샷티 훈련하라. 알아차림 다시 수행하러 왔다. 이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또 관계가 있죠. 어쨌든 느낌은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든 느낌을 아는 순간부터 수행입니다. 그 느낌을 안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느낌을 아는 것이죠. 주관적인 게 아니고 아는 것이 더 나아가서 공통되는 것.
일어나고 사라진 느낌을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느낌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잘못된 명상은 느끼려고 하는 명상이죠. 느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를 앞세워서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건 또 안 돼요. 그 코칭 시간에 이 명상하시는 분들 코칭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셔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발바닥에 느낌이 없다가는 서 있지를 못합니다. 손에 느낌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엉덩이에 느낌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다 하는 것은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느낌이 없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기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의도를 앞세워서 하는 느낌이에요. 느끼려고 하는 것.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학인 스님들을 이제 수식관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호흡 관찰 수식관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숨이 차가지고 그 수행을 어떻게 했는데 호흡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숨이 막히죠. 이건 뭐 의도를 앞세웠어. 들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으시고 내쉰다는 생각하고 내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반대로 이해했던 거죠. 내쉴 때 내쉰다는 거 알아차려. 들으실 때는 들으신다고 알아차리고 길만 길다고 알아차려. 짧으면 짧다고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이걸 이제 따로 술자 수식관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앞세웠는데 이건 의도예요. 그 수행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죠. 느끼려고 하면은 느낌하고 의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샷디를 하잖아요. 알아차림하면 제일 먼저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 다음에 경각심이 일어나요. 마음의 움직임이죠. 경각심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상작용이 일어나는데 표상작용이 일어납니다. 표상. 이미지죠. 요즘은 이게 상작용을 그 지각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의도가 일어납니다. 의도는 이제 이걸 행위거든요. 또는 사라고 또 보통 생각사. 이건 채색 작용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에서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느낌,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느낌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가 감정, 생각 덧붙이는 거죠. 의미 부여하고 이 의도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까르마 업이라고도 얘기죠. 업이나 행위나 사나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대개 보면은 조작의 뜻이 있는 거죠. 조작의 뜻. 조작의 뜻이라 하는 건 짓는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짓는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수행할 때 이게 느낌을 샷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샷디를 해야 되는데 느낌을 샷디하려고 아니고 느낌을 알려는 의도를 일으킬 때는 느낌 다음에 한 단계 더 거쳐서 의도가 일어나요. 이 말은 뭔가 느낌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느끼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니까 느낌이 없는 거죠. 의도를 앞세우는 순간부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수행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느낌을 그렇게 의도 찾으려 해도
의도적으로 찾아 못 찾는 거죠.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부터는 그 앞에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 느끼려고 하는 명상은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느끼는 의도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라면은, 네 번째는 생각을 없애는 명상이 있어요. 예. 생각을 없애는 명상 어떻게 들으면은 좋은 명상, 이 생각 때문에 내게 힘드는데 생각을 없애면 좋겠다 생각하죠. 이거는 다른 말로만 사고 작용을 끊는 명상이에요. 진짜 저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상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명상인데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는 거. 사고 작용이 없는 것 없으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문념이라서 생각을 끊어 없애버리면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이 없는 상태 같이 멍하니 호응같이 앉아 있어서 자선하는 것은 그는 무기공에 빠지는 것이니까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육조 단계에서 얘기를 하죠. 그럼 육조 단계에서만 얘기를 할까? 절대로 아니에요. 사고 작용을 끊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침, 잠에 떨어지는 거 사고 작용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통증이 일어날 때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은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 술을 먹는 상태,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 무기공에 떨어지는 건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 작용이 없는 끊어진 이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아니 이게 전부 다 무지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어떤 수련 단체는 벽에다 점 찍어 놓고 자기 가의 기억을 다 집어넣고 없애는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멍한 상태가 옵니다. 멍 때리기 연장이죠. 안 좋은 겁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달라이 라마 스님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사고 작용을 다 끊어버리면은 무한은 분명해지는데 다른 사람이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반박을 못한다. 왜 반박을 못하는가? 자기의 사고 작용이 다 끊어져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고 작용이 끊어진 사람은 말을 못해요. 벙어리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작용을 끊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섭대성론에도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혼침이라는 술 먹은 상태라는 미친 상태,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들어서 사고 작용을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육조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깨닫게 되면은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망념이 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은 바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은 수행 수단도 될 수 있지만은 그래 번뇌 망상을 없애고 잡념을 없애는 수행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은 잡념이나 망상이 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대. 그러면 이제 기억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아는 스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송강사 있을 때 보름마다 한 번씩 삭발 목욕하면서 서로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제 요 밑에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있었어. 주의를 줍니다. 요거 자르면 피가 나고 따가우니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알았어. 쑥쑥쑥 싹 잘라버려. 따가우면 왜 잘랐냐 이러면 아이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대. 의식이 깨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식을 깨있지 못한 상태 계속 이게 망각하는 그런 수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또래 삭사도 탁 자르네 또 왜 하네 또. 그래서 그 친구 도반 스님을 불러서 물은 거야. 혹시 그 스님 수행을 화두를 잘 잡고 수행하느냐 이러니까 그 도반 스님 씩 웃으면서 그 스님은 잊어버리는 수행을 합니다. 망각 수행이죠. 이 망각 수행한다는 것은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스님 보고 불러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스님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를 잡고 하는 의식의 성성이 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망각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가 안 생깁니다. 내가 이 얘기했어요. 송강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다 투신해버리는 수행이 있어요. 자, 대상에 투사한다거나 투여한다, 그죠? 투여하여 맡기는 기는 명상. 저는 저거 벌써 저걸 안 지는 10년을 훨씬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 말씀을 들어요. 이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상한 거야. 목적지 도착 차에 내리면서 물어봤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운전을 하십니까? 예. 제가 명상을 하고부터 그만 이 길치가 생겼습니다. 어떤 명상요?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 소리에 몸과 마음을 탁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 그게 음악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당신 너무 잘한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했대요. 음악 속에 자기를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건 샤티가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거는. 자, 알아차림 없는 거는 저게 멍때리 명상, 느낌 명상, 느끼려는 의도 명상, 생각을 없애는 명상 다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렇더니만 그만 길치가 생긴 건망증이 생긴 거죠. 의식의 성성에 깨어야 되고 항상 관찰 대상이 있어야 돼요. 관찰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일어나고 사는 짐을 발생의 소멸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 지혜가 생길 건데 음악에 투신해버리면 물론 음악 속에 있으면 자기는 좋을는지 모르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하면 일정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반면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분은. 그래서 이게 저렇게 잘못된 명상을 하면 안 된다. 음악 명상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단지 그 음악에 자기를 다 투신하든지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는 명상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야기하자면 그 원각경에도 네 가지의 잘못된 이제 수행법 중에서 그 작지인멸이라는 네 가지를 잘못된 명상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임병이라 그래. 맡길 임.
대상이 자기를 맡기는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대상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6번째, 모든 것을 자인하게 파괴하는 명상. 자, 자인하게 파괴하는 명상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장소만 다르지. 뭐가 같느냐 하면은 꿈속에서도 금은보화를 가지게 되면 너무 기뻐하죠. 몸이 기쁨에 막 떨고 이렇습니다.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 도망가기 바빠요. 몸이 땀을 흘려요. 신체적 반응이 있다는 거죠. 왜? 꿈속에도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치는 것 얘기하자면 바로 그런 것이죠. 몸에 선을 연결해 모니터에 보면은 골프를 탁 치면은 생쥐듬이 탁 나타나요. 골프채를 탁 내려놓고 골프를 치면은 똑같은 생쥐듬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상상 속에도 골프를 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똑같다 이기죠. 꿈과 상상과 현실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체적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죽인다. 칼로 사지를 다 잘라내고 용광소에 집어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폭탄을 장착 폭파시키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인다. 자기가 살고 싶지 않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면 카타르시스는 생길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상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보가 있습니다. 그 나쁜 습, 죽이는 습이 몸에 배이죠. 그게 업이 되는 거죠. 한반도로 얘기하자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잔인한 것이죠. 아니 그게 샷띠가 없으면은 나중에 처음에 할 때는 좋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게 발생하죠. 감정이 생기면 상대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폭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상상을 다 죽이고 보이는 이 지구 행성이라든지 달의 행성이든 태양이든 모든 이 항성이든 행성이든 수소폭탄, 원자폭탄 창세 다 때려 부수고 그럼 뭐 그러게 하는 이유가 뭐냐? 호공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호공을 궁극으로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호공이 되면은 다 때려고 형상이 다 없는 호공이 되면은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다. 대영원이고 진리와 하나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능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능경이 나오는 겁니다. 유상 무식 외도라 그래요. 상이 생각은 있다. 상상을 때려 부르는 생각은 있고 물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외도. 호공 그것도 호공이 되는. 그러면서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문명이죠. 문명을 일으킨다. 문명을 일으킨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거죠. 사람이 무지의 제본 알면 호공 인식 대상이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호공이 되면은 사람이 무지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갑오로 저는 호공 수련을 해서 얻은 갑오가 뭐냐 이러니까 육체를 갖지 못하는 귀신이 돼서 또 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무지기수 많다.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옛날에도 다 때려부숴 없애고 하는 수련법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요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어요. 얘가 파괴하는 게 뭐가 좋겠어. 그래서 대성귀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호공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게 호공이다. 그리고 호공은 궁극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다 사라진다고 깨달음이 아니대. 육체가 사라지는 것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고 얘기해.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가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몸이 없어요. 자비수관을 해도 빠른 사람은 1박 2일에도 몸이 사라져요. 그걸 깨달음이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몸 사라지는 게 뭘 깨달음이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제 얘기한 것은 저렇게 6가지 잘못된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했는데 공통되는 거는 샷대 알아차림이 없다는 겁니다. 의식 깨우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명상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자, 안녕히 계십시오.